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생일 선물로 받은 옷과 영수증.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꾸려고 했지만 미루고 미루다 보니 교환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그런데 이거 마지막 날은 어째 더 바빠만 집니다. 또 게을러지죠. 그렇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옷이 그냥 입고 말자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뉴턴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력을 쏟으라. 오늘 할 일이 정해져 있는데 내일로 미루고 또 그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결국 오늘 해야만 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못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좀 지켜볼까요?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ez, I think I have a crush on you.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Keep bumping. 네, 오늘 첫 곡으로 성시경의 미소천사 듣고 시작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또 직장인분들은 오늘만 버티면 휴일이 있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면서 출석 체크 해봅니다. 김민재님께서 희주님, 원래 천수답이었는데 실명 김민재로 바꿨습니다. 요즘 이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가게 잠시 맡기고 꿈을 끌어 오대산으로 갑니다. 운전 중이라서 댓글 남기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미리 출첵하고요.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행복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김희주 하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라고 해주셨네요. 오늘 산에 다녀오시는군요. 날씨도 좋은데 등산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사진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또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 제가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시면서 김예림의 사랑한다 말해요 신청해 주셨고요. 블라드님도 오셨습니다. 사랑과 정의님께서 어제 감기 봤는데 영화 보셨나봐요. 전작권 환수 왜 해야 하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잘 보여주던데 하시면서 차인표 정말 멋있어. 대통령 그 정도는 해야지 하셨는데 차인표가 대통령 역할로 또 나오는군요. 유익님께서는 희자나님 정시에 출첵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설치류 인간의 흑사병과 변종 귀태 조류 독감으로 아픈 국민들이 많아서 무겁습니다. 마음이 하셨네요. 하누리 아빠님도 하이룽 하시면서 오셨고요. 그리고 행운님도 오셨네요. 미객님도 월요일 같은 금요일이라고 몸은 힘든데 기분 좋다고 하셨습니다. 주옥같은 마초님도 좋은 아침이라고 또 이렇게 어김없이 오셨고요. 작두님도 출첵 추워요 하시면서 조합원들께 오려고 하는 감기야 파란 집으로 가렴 국민TV 화이팅 하셨습니다. 새뚱맘님도 오셨네요. 샌드위치 데이라서 딸, 아들 몽땅 함께 청취해요. 오늘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청취하시면서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잡수아님도 오셨네요. 콧구멍으로 바람이 드니까 괜히 실실 웃게 되는 게 가을 맞나 봐요 하셨어요. 탕아님도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면서 또 오셨고요. 야무치맘 508님께서 출석합니다 희주님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하셨습니다. 해님처럼님께서도 출첵합니다. 희전아님 식사는 하고 방송하시는지요? 건강한 방송은 아침 식사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연아부스님도 출첵해주셨고요. 어제 방송하셨나요? 하셨는데 네 어제 저희도 방송했습니다. 휴일이라서 늦잠 자느라고 결석했다고 하셨네요.
그렇구나. 어제 또 이렇게 늦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쵸? 오늘 더 힘들겠다. 네모난 개구리 님도 안녕하세요. 국민TV 개구리 왕자 각진 개구리 출첵합니다. 오늘만 지나면 주말. 아이고 오늘 아침 너무 추워서 동면하러 갈 뻔했어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그는 왕자였다. 개구리 왕자 하면서 사진도 그림도 붙여주셨습니다. 지니 님도 하늘 너무 깨끗하고 푸른데 오늘도 조합원님들 행복이 조합원님 모두에게 하면서 행복을 빵빵 날려주셨습니다. 게스타포님도 오셨고요. 어제 마라톤 대회 참가하셨대요. 와 대단하세요. 전 달리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멋지시네요. 나드루님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출첵해주셨고요. 그리고 제익님도 다저스 경기 보면서 이렇게 꾸며 함께 듣겠다고 하셨어요. 솔롱구스님도 오셨고요. 양주가 아니라 안면에서 출첵합니다. 안면도 간다고 하셨죠, 참. 저기 야광색 점퍼 보이나요? 1번입니다. 하셨는데. 여기 보이긴 보이는데요. 야광이 아니었다면은 그냥 그림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바다처럼님 전화 대기 중이라고 하시는데, 오늘 조합원 알쏭달쏭 퀴즈 있는 거 아시죠? 가저등 특파원님은 잘 다녀오셨어요. 간만에 사무실에서 출첵한다고. 오늘 백마고지님이 판매하는 쌀 주문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준이 파파님도 하준이의 모자 쓴 사진. 이거 오늘은 좀 시크하게 옆모습만 다 보여주지 않아요. 하준이 사진 올려주셨어요. 어느덧 와이프와 함께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래요. 기쁜 일, 슬픈 일 함께하면서 힘들 때 힘이 돼주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해줘서 고맙고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복덩이 하준이랑 같이 진짜 복덩이다 그쵸? 복덩이 하준이랑 같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겠다고 해주셨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서 하준이 엄마 김정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써주셨습니다. 우와!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when I tell every 준이 파파님의 또 이렇게 와이프와 함께한 지 4,000일 되는 이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팡파레를 틀어봤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신 분은 안 계신가요? 생일도 좀 함께 축하해드립니다. 후! could be happy and contented. I used to think that happiness hadn't been invented. 오늘 금요일 또 갈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얼른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날토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블루탑님께서도 오셨고요. 핑펄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누님의 탄신 기념일이라고 하시네요. 희준우님께서 축하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후! 핑펄 누님님 축하드려요. 하암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님도 오셨고요. 제23호 태풍 피토님도 오셨습니다. 체게바라님도 오셨고요. 어제 또 방문해 주셨죠. 피자 제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랑과 정의님도 오셨습니다. 그러면 얼른 노래 듣고 우리 이윤호 선생님부터 만나볼까요?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입니다. 네, 금요일 일부 시간 이윤호 선생님 나오는 시간이죠. 고전 이야기. 오늘은 속물과 잉여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윤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여전히 그러네요. 여전히. 환절기 감기는 뭐 몸에 달고 다녀야죠.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과 내일님께서 이윤호 선생님 감기 다 나으셨는지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직까지 좀 환절기 감기가 독하네요. 지독하게 붙어있네요. 오늘 속물과 잉여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러면 그 속물과 잉여라는 최근에 이제 재밌는 그 지식공작소라는 출판사에서 네. 이 논문선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권이 이제 속물과 잉여인데 이 논문선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장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학술지나 이러저러한 그 저널에 발표한 것 중에 의미 있는 주제와 의미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그것을 대중화시켜내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인 듯합니다. 첫 번째 책이 속물과 잉여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술지에 그 발표되고 나서는 몇 분이 안 읽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논문들을 네. 다시 묶어서 주제별로 재정리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작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학술지 하면은 뭐 대학생들은 리포트 쓸 때나 찾아볼 테고 네. 그렇긴 한데 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책으로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는 오늘 방송 이윤호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청취자들이 또 책으로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예. 저는 이 책이 나오면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러자면 이런 걸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로 이렇게 좋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이를테면 속물성 그리고 잉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시선에서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속물과 잉여는 탄생하는지 또 그런 속물과 잉여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러저러한 시선을 가지면서 한 10편 정도의 논문들이 이 안에 있는데요. 정확하게 10편의 논문이 있네요. 근데 이 논문 한 편 한 편들이 너무 재밌고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책을 한번 소개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실려 있는 서문격인 논문을 이 책 전체를 디렉팅했던 배국인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전체를 디렉팅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서문격인 논문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속물 정치와 잉여 문화 사이에서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처음에 이제 속물 그리고 잉여 이런 개념들을 정리하는데 내용들을 잠깐 읽어드릴까 싶은데요. 네. 속물 체제 내에 포섭되어 축적하고 소비하는 주체다. 재산과 지위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다. 그러나 정작 자기 주체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없다. 생존력이 매우 즐기고 거짓말도 잘한다. 위선자와 졸부 중에 많았으나 이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할 만큼 대세가 되었다. 모방과 추종에 능하고 저속 취향인데 개성은 결여되어 있다. 계산에 매우 치밀하고 자기 소유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보인다. 시기심 많고 음란성도 다소 있으며 야심도 크다. 최근 젊은 속물들은 인정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직업과 지위, 돈, 자신의 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 개발에 집중한다. 매우 독자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는데 상대를 평가할 때 상대 자체의 주체성이 아니라 가족, 재산, 지위 등 그가 가진 것이나 그의 주변 것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나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경원할 이유는 없다. 알고 보면 허약 체질이고 신경도 약하고 심지도 굵지 않다. 비록 악덕 소유자이지만 악의 화신이 될 만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선한 윤리에 힘든 경로를 추구할 진정성도 갖고 있지 않다. 심한 경우 속물은 동물 단계를 거쳐 더 나아가면 식물로까지 역진화하기도 한다. 잉여, 속물 대열에 가담하고 속물지위를 얻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한 자들 가운데 속물 되기를 유예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체제 안에서 살지만 이상한 방식으로 체제에 포섭된 몸의 비등 같은 존재다. 원래는 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었으나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깨에 쌓인 모습에서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나마 그것도 툴툴 털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하루 24시간 컴퓨터와 게임에 묻혀 사는 페인에서 발전하였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는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들의 취향은 매우 다양하며 자동차 모형에서 웹툰, 패션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을 아우른다. 성향은 마조히즘과 사디즘을 오간다. 병신짓이라고 스스로를 폄하하거나 비하하다가 느닷없이 상대를 욕하거나 폭언을 일삼는다. 주로 인터넷에서 패러디를 즐기지만 심하게 인정 경쟁에 빠져들면 현실로 걸어나와 역기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한다. 최근 이들이 하는 잉여짓이 정보 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속물과 잉여의 정의에 대해서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 서문에 이렇게 나와 앞부분에 있군요. 이제, 속물과 잉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죠. 네. 이 배국인 교수의 특유의 이제 화법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시작하면서 속물과 잉여의 탄생이라는 것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정보 산업 사회로 시작하고 그리고 대중 소비 사회 속에서 일정하게 과잉된 축척이 필요했고 그에 맞춰서 이제 과잉된 소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제 이 축적된 어떤 잉여 가치들이 또 하나의 이제 그 잉여들을 만들어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과거와 달리 지금에 있어서의 정보 산업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회와 그리고 대중 소비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가 결합되면서 한편에 이제 사회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사회적 가치가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규정되었을 때 네. 여기서부터 이제 속물과 잉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광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네네. 이런. 예전에 은행 예, 광고였나요? 예. 카드 광고였나 봐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옛날 같았으면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사실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뻐젓이 광고에 나오고 그다음에 100만 하나 100만 둘 하는 에너자이저들이 나오는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떠한 개념도 이제는 경제적 우위성 혹은 경제적인 그런 축척들 이런 것들이 옹호되고 이런 것들이 보다 건강한 의미로 퇴색되어 버리는 현실 사회에서 아마 이 속물과 잉여의 문제들을 조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속물과 잉여의 그 문제에서 잉여와 그 뭐라고 할까요? 과거의 아웃사이더들의 네. 차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제 바깥으로 나간 자발적인 분열자로서의 아웃사이더. 예컨대 1960년대에 있었던 히피 문화들은 당대의 아웃사이더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 잉여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체제의 가치와 규범들을 모두 부정하면서 체제에 저항하거나 체제 바깥에서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60년대 이제 유럽에는 68혁명을 거치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락커들의 새로운 이제 가치들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베트남 반전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제 평화에 대한 가치를 주요한 가치로 제기했던 네. 거대한 그룹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히피 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히피 문화의 흐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스스로가 잉여되기를 스스로 선택했고 사회적 성찰, 통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했던 존재들이죠. 네. 그래서 그들은 기성체제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윤리를 지니고 있었고 삶에 대한 새로운 어떤 에토스를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웃사이더로서의 어떤 히피들은 반체제 운동과 연결되었고 대학 문화의 특성도 보여주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추구고 감수성의 혁명이기도 했고 그리고 체제에 대한 봉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성 사회 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이었지만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부스러기로서의 잉여는 결코 아니었던. 네. 그때 이제 우드스탁 페스티벌에 등장했던 이제 3J라는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지미 핸드릭슨. 결국 그 사람들이 60년대 말에 다 죽잖아요. 이것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저항의 어떤 의미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은 이들에게 당시에 밥 딜런이나 존 바이즈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포크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그러한 그 짐 모리슨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그 락의 흐름들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잉여되기, 스스로 잉여되기라고 하는 그 아웃사이더들의 문화라는 건 대단히 한 시대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보면 이제 1980년대 그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 운동들이 바로 그런 아웃사이더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기성체제에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자신의 삶과 행동을 사회적 틀 안에서 성찰하고 조준하였고, 그런 점에서 보면 80년대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이나 일상적인 안위를 보장하는 직업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도 했고, 개체와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혹은 의미 있는 삶을 겨냥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방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물론. 하방이요? 예, 그것도 어찌 보면 지식인적 오만의 한 표현이기도 했지만요.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네. 대학을 그만두고 지식인적 삶을 포기하고 이제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장이나 농촌이나 들어가서 이제 농민이 되거나 그 노동자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도대체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었을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지식인적인 과도한 오만이나 과도한 선민의식들도 그 자리에서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삶은 여전히 진정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네. 어떤 사회체제의 자기저항의 의미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사회를 통찰하고 자기를 성찰해 나가면서 자기 만들기라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에서 배제되고 고난받는 자이기도 했고요. 체제 바깥에서 그 존재하는 지금의 잉여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속물의 삶을 거부하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좀 영혼주의적 선택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다수의 속물 위에 군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후에 최근에 그들이 또한 속물이 되어버리는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무슨 정치인 중에 김문수 씨나 또 뭐 이재호 씨 이런 네.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추진했었고 김문수 씨 같은 경우 이제 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했던 그래서 선호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양반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정권 교체가 되고 일정하게 그 권력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웅주의적 어떤 요소가 그런 자기 안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속물주의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네. 급격하게 속물로 변하기도 하죠. 2010년대의 잉여라고 하는 존재는 과잉축적과 향락을 향해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택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아웃사이더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체제 안으로 포섭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네. 경쟁에서 밀리고 배제된 수동적인 아웃사이더인 거죠. 그리고 그러기에 실업자이고 불안정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잉여는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스펙을 쌓던 자기 형성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졌던 루저이기도 하죠. 네. 잉여는 스스로 경쟁터 바깥으로 걸어나간 자가 아니라 경쟁에서 졌거나 결과적으로 배제된 자들을 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똑같은 아웃사이더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아웃사이더는 아닌 것이죠. 지금도 이제 인디밴드가 있는데요. 인디밴드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디밴드는 인디를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인디를 지향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스스로가 네. 자기의 정체성을 인디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제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제도 밖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들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인디 음악가들의 어떤 흐름이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통칭해서 인디라고 하지만 지금의 인디는 어떻게 하든 제도권 안에 좀 들어가려고 하는 예를 들어 라디오 프로에 좀 나와서 노래라도 하나 하고 싶고 네. TV에 어떻게 하든 개그 프로그램이든 쇼 프로그램이든 한 번쯤 나갈 기회를 가지려고 하죠. 옛날에 인디 문화는 혹은 언더그라운드 문화는 TV 나가는 거 거부했거든요. 진짜요? 예. 나만의 그럼, 음악 세계가 예, 있다. 예. 색깔이 있다. 예. 예를 들면 나가수인가요? 거기에 보면 임재범이라는 분이 네. 이제 나가수를 통해서 TV에 나갔지만 신하이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했을 때 신하이 자체가 TV 나가는 걸 거부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많이 허물어졌고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의 생각도 해보지만 적어도 그렇게 거부하려고 했던 그 의미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제도권 방송이나 공중파들이 과연 그것을 수용했을까 당시에 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의문이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스스로 인디되기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이제 루저로서의 잉여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런 이야기를 해볼 만한데요. 그러니까 경쟁체제에서 스스로 먼저 거부한 자들이 아니라 경쟁의 결과물로서 잉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루저들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아예 경쟁의 틀로 다시 들어갈 시기를 스스로 거부한 게 아니라 유예하면서 네. 체제의 부속품이 되기도 합니다. 잉여가 잉여로 존재하면서 잉여 존재로서 이탈을 계속 유예하는 이유는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또 체제의 부속품이 되고 싶지 않는 것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부속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잉여의 지속적인 유예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논리와 주장이 만들어질 경우 잉여는 하나의 대항적 흐름을 커나갈 가능성을 갖고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잉여짓에서는 대안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그 경쟁에서 밀려난 것에 대한 어떤 한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말로 냉소와 네. 비틀기 그리고 자기 비하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공격적인 어떤 파시즘적 태도 네. 이런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일베라던가 이런 경우가 네네. 대표적으로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글에서 이런 얘기 한번 재밌게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잉여가 잉여짓을 통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잉여와 정치의 오락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잉여는 잉여짓을 통해서 자신들의 공동체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고 축적하면서 공동의 어떤 에토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는 잉여의 어떤 에토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정서적 행동의 핵심이죠. 축척을 향한 속물 레이스에서 탈락한 잉여 존재가 그런 트랙의 정당성에 대항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나가지는 못하고 그것 대신 자신을 비하하고 세상을 냉소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잉여를 낳는 축척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잉여의 지향은 결국 정치를 향하게 되는데요. 네. 정치적 냉소주의가 혹은 정치 과잉이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제도권 정치에 대한 기대와 불신이 역설적으로 정치의 과잉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 정치와 속물 정치에 대한 믿음을 접으면서도 근거 없이 새로운 정치를 다시 고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불신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치 과잉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기와 거짓을 일삼는 도덕 정치와 일신의 성공을 탐하는 속물 정치에 대한 환멸이 새로운 정치를 꿈꾸면서 환상 속의 정치인을 만들어 내게 되죠. 현실 정치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바뀌면 사회도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일상적 실천과 개입이 없다면 그런 기대는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 같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런 것보다 이제 이런 정치 과잉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도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잉여짓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잉과 잉여는 그냥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계속 정치에 대한 기대, 정치에 네. 대한 불신, 또 기대, 불신 이게 반복되면서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 냉소주의가 흐르지만 또 하나는 네. 여전히 정치에 대한 과잉된 어떤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욕하고 손뼉치고 열광하고 안도하고 또 욕하기를 반복하는 그런 냉소적 포퓰리즘, 네. 냉소적 군중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또 한편에 이제 열광적인 포퓰리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 사이에 어떤 성찰적 민주주의의 어떤 가치나 의미들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잉여에 대한 일본 사회에 보면 시위가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은 시위가 사라진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적 기준들이 이제 사회를 다 장악해 들어가는 순간 남아있는 건 속물과 잉여들만 남아있게 되고 그러한 건강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시위 문화는 사라져버린 것이 이제 특징인데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이분의 얘기 중에는 그 일베나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한편에 그 속물 정치로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정치 과잉으로서의 그 잉여짓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속물은 사실 엄밀하게 그 잉여가 갖고 있는 정치 오락화가 있다면 네. 속물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치안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속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거나 사회가 안정돼야 합니다. 네. 사회가 불안하면 자신들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속물에게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까 잉여가 오락이고 냉소였다면 네네. 속물은 치안에 있다고 보는 거죠. 유지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속물은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축척의 조건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내 재산이 안녕해야 하며 내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런 속물적 요구가 사회의 주류 가치를 이루면 안전에 대한 요구를 대표하는 속물 정당과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속물 교회와 이들의 몸을 보살피는 속물 병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인 치안 부서에서 불륜과 풍기문란도 담당하는 현실을 볼 때 속물의 안전감각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모든 것에 이제 뻗쳐 있는 거죠. 최근에 그 검찰총장에 있어서의 사생아 네. 문제가 이제 혼외 아들 예, 문제. 어쩌면 이런 속물 정치가 갖고 있는 안전의 자연스러운 정서가 예를 들면 정치를 한다는 것과 혼의 자식이 있다는 것은 사실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 그가 공직자로서 어떤 공직적 윤리에 위반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문제 삼아야 되지만 이건 철저하게 사적인 문제이고 네. 이런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규정하면서 모든 것을 문제가 됐다면 이 사회가 이제 즉각적으로 파시즘으로 전환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의 지퍼게이트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그 자체의 문제를 문제 삼지는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사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한 문제이고 도리어 더 중요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의 가장 중요한 골간이라고 보자면 네. 우리가 그 문제 역시도 어쩌면 속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치안 욕망과 잉여들이 갖고 있는 정치 과잉 하나의 소재가 딱 만들어지면 모두가 들고 일어나서 막 그거 가지고 떠들어대고 그거 가지고 찍고 까불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잉여 정치의 오락화하고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재밌는 소재가 등장했다라고 신나하는 잉여들의 잉여짓의 네. 소재이고 치안을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그 속물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속물은 국가와 가족과 재산을 지키다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기를 나라와 교회와 자식에서 찾으려고 하죠. 자기 것을 지키려다 비워버린 자기. 그러한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을 지켜야 하는 악순환에서 속물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채워나갈 수 있는 성찰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교회 문제들이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 교회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어떤 의미로 등장하고 있죠. 이 승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물질 중심적인 어떤 것이고 속물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은 아닌가. 그래서 그 배국인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속물이 정말로 의미 있기 위해서 우리는 속물은 정치의 문화화를, 잉여는 문화의 정치화를 시도해야 된다. 즉 속물은 이제 이런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탈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뭔가를 축적하고 무엇인가를 그런 또 치안을 가지려고 하고 하고, 예 네, 이런 것이 유지하려고 아니라 하고, 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되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기 되기요. 예. 그래서 나 아닌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가 되려는 의지와 윤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네. 너가 정말 너로서 서라. 속물이 되기 그래 그렇게 사회에 군림하고 있다면 군림하는 격을 갖춰라. 네. 그런 척하고 그런 에토스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재기를 꿈꾸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속물은 존재와 행위가 서로 맞지 않는 어긋남 때문에 어떤 것도 아닌데도 어떤 것인 척을 한다. 속물 목사는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해야 하고, 속물 강사는 만물 박사인 척해야 하고, 속물 배우는 가슴이 큰 척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양반이 쓴 글에 나온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속물들의 수요에 맞춰 서비스 산업이 성장한다. 그들을 위한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범람하는 이유다. 스스로의 자리에서 스스로가 되는 것, 그것이 속물주의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직업윤리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 의사 같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인 의사여야 하고, 기자인 척하는 기자가 아니라 기자인 기자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속물들의 허물을 벗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지키기에 치안 정치와 단절할 때 가능하다. 그것은 공유와 나눔에 동참하고 공동체를 복원하고 평등의 기반을 닦는 정치를 시작하는 거다. 그렇다면 인연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지배 세력이 교묘하게 진행하는 정치의 문화에 대항하는 문화의 정치화와 윤리의 회복이 정치와 문화 사이를 메우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잉여 문화가 부정성을 회복하여 문화의 정치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의 답은 아쉽게도 현재로는 아니다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신자유적 지배체제에서 잉여 문화가 반문화로 진화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들의 핏줄 속에 여전히 아버지의 속물형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잉여에서도 바로 이 속물이 지켜야 할 윤리를, 네. 예, 속물이 넘어서야 할, 속물을 버려야 할 그 윤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들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잉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오늘 속물과 잉여에 대해서 또 그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또 서문격인 그렇죠. 예. 배국인 교수의 논문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속물, 잉여, 그냥 가볍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청취자분들께서도 읽기에 좋은 책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의미 있는 논문, 우리가 학술지 논문이라고 하면 되게 긴장부터 하지만 그렇죠. 어렵게 느껴져요. 사실은 너무너무 재밌고 사례들도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이분들 각각이 갖고 있는 레토릭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사학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총 10편이 담겨 있으니까 10가지의 정말 레토릭이 담겨 있는 거겠네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오늘 이렇게 매주 금요일에 출연해주시는 이윤호 선생님께서 또 속물과 잉여에 관한 책 얘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윤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예, 제가 목소리가 영 아니네요.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감기 빨리 나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윤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청곡 이사님이 신청해 주신 김건모의 미안해요 듣고 와서 또 퀴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